저는 세부를 한 5번, 6번 정도 와본 것 같아요. 왔던 형태도 좀 되게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워크숍으로 온 적도 있고요. 그때는 이제 20대, 30대. 저희 애가 첫 번째 애가 한 진상일 때, 그러니까 3살 때 애기 1명만 데리고 온 적도 있었고, 애기 2명 데리고 온 적도 있었고, 이번에 애기 3명을 데려온 적도 있었고, 그리고 한 달 살기로 왔던 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와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숙소나 이런 것도 되게 다양한 것들을 좀 경험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그때 몰랐던 거, 조금 알았으면 좋았을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세부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부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부의 특징을 말하자면, 세부는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로 한인 업체가 정말 많습니다. 엔간한 그 동남아 여행지가 거의 그렇겠지만 세부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무슨 세부시 정도? 막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이제 막탄으로 주로 제가 휴가로 이제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도 이제 여러 그 한국 업체들 이제 막 뭐 먹는 거, 뭐 심지어 뭐 빨래 해주는 거, 그러니까 세탁소, 무슨 뭐 음식점, 뭐 마사지샵, 이런 게 한인 업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뭐 카톡으로 막 연락하고 예약하고 픽드랍하고 막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시티 쪽에서 살면서 알게 된 건데,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지 않는 그 한인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금만 걸어가면 무조건 한글이 보이고, 조금만 걸어가면은 한국 음식점이나 한국 그 한인 업체들, 심지어 한국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세부에 갔을 때 가장 좋은 편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만 대화를 하면서 정말 보낼 수도 있어요. 저희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 음식을 먹으러 갈까? 그러면은 그냥 한국 업체, 한국 음식점, 한국인이 하는 음식점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데 갈 수도 있고, 와서도 뭔가 그런 편리함이 있을 수가 있죠.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세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정말 한인 업체들이 많다는 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세부는 정말 바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세부 가기 전까지는 바닷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바다를 되게 싫어했고, 바다를 싫어하고 지금도 싫어하고 되게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라 바다를 들어가지 않았는데, 세부는 정말 바닷속에서 내가 놀 수가 있고 물을 좋아하게 되면은 정말 더 즐길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왔을 때도 막 호핑 투어 가도 저는 그냥 방카 위에 있었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구경만 했거든요. 그래서 저게 뭐가 재밌지 이랬는데, 이번에 그냥 제가 한번 큰맘 먹고 나도 그래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랑 가는데 아들만 시킬 수 없으니까 저도 이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세부는 역시 바다인 것 같아요. 그걸 제가 계속 외면하고 있었는데, 그 바다의 수중 환경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고, 내가 바닷속에 들어가고 물을 좋아한다면 정말 즐길 거리가 거의 곱하기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세부에서 잘 놀려면 바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스노클링을 벗어나서 이제 프리다이빙이나 뭐 스킨스쿠버나 이런 것들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도 오히려 그런 좀 욕심이 날 정도로, 제가 뭐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뭐 뭘 배워볼까 이렇게 크게 잘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정말 세부 바다를 한번 제대로 한번 즐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도 이제 다이빙을 한번 배워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부는 바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세부가 다른 여행지랑 비교했을 때 제 머릿속에서 가장 큰 2가지는, 하나는 한인 업체가 정말 많다는 거, 그리고 2번째는 정말 바다에서 놀 수 있어야 이거는 정말 본전을 뽑는구나, 이런 겁니다. 자, 숙소는 제가 뭐 남 부럽지 않게 풀빌라에도 있어봤고, 무슨 그 뭐 게스트하우스에도 있어봤고, 뭐 샹그릴라는 뭐 한 4번 정도 갔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예전에 그 공항 앞에 있는 뭐 1박에 뭐 2만 원짜리도 있어봤고, 뭐 콘도에도 있어봤고, 정말 여러 군데 있어봤거든요. 근데 숙소를 이제 정하실 때 보통 세부에 오면 3박 5일이나 4박 6일 뭐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밤 비행기로 오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근데 그때 이제 숙소를, 내 메인 숙소를 어디로 정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 논리는 이렇습니다. 비싼 숙소를 하면 너무 외부 활동을 하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이파크나 샹그릴라를 했다? 그러면 리조트 안에서 놀아야죠.
그게 아까우니까 그 비용이. 근데 제이파크랑 샹그릴라를 했는데 뭐 오늘은 호핑 투어, 내일은 시티 투어, 뭐 그 다음 날은 막 오슬로 가고 이렇게 해버린다.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숙소를 선택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첫 번째로는 내가 뭘 할 건가. 우리 가족이거나 나 혼자 가거나 아니면 내가 내 지인들이랑 놀러 가는데 우리는 주로 뭘 하고 놀까. 그거가 예를 들면 밖으로 계속 돌아다닐 거다. 우리는 여기 안에서 투어를 많이 할 거다. 투어라는 건 그러니까 뭐 어딜 뭐 찾아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5성급이나 비싼 숙소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비싼 숙소를 하면은 이제 리조트 안에서 많이 노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뭘 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위치가 중요해요. 공항은 일단 아시겠지만 막탄에 있습니다. 막탄이라는 게 뭐냐면 라플라프 시티. 그러니까 막탄 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부라는 게 되게 큰 섬입니다. 이렇게 뭐 나이키 비슷하게 이렇게 약간 되게 긴 섬인데 그걸 세부 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시티라고 하는 세부 시티는 이 좀 그 큰 본섬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막탄이라는 섬이 그 바로 밑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잇는 다리가 3개가 있죠. 막탄에는 뭐가 발전이 돼 있냐면 막탄 해변을 주로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리조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샹그릴라, 뭐 제이팍,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막탄 리조트 5성급 호텔들이 이제 리조트들이 쫙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시티는 말 그대로 이제 바닷가가 아니죠. 물론 이제 세부시티의 이제 외곽은 이제 바다가 보이지만 세부시티는 오히려 그 5성급 리조트가 아니라 약간 어떤 중저가형의 어떤 호텔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부시티랑 막탄으로 넘어가는데 정말 교통이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게 만약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세부 시장이라면 저는 일단 도로 공사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가 도로 사정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랑 막탄이랑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진짜 뭐 1시간 반 걸린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대부분 많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세부시티나 막탄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비가 돼요. 그래서 이런 판단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걸 잘 하셔야 되냐. 막탄은 주로 어떻게 되냐면 막탄은 제가 경험상 그냥 휴양지예요. 완전히 그 뭐라 해야 될까 고급 휴양지. 그러니까 되게 비싼 리조트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한국인들이 제일 많고. 그러니까 바다에서 내가 뭘 할 거야. 나는 리조트 고급진 걸 있을 거야. 그럼 이제 막탄이죠. 막탄은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세부시티는 뭐냐면 이제 큰 쇼핑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아얄라몰, SM몰, SM 시사이드 이런 게 거의 다 지금 시티에 있거든요. 물론 이제 풀빌라나 이런 쪽은 또 저쪽 시티 쪽에 있는데 이제 풀빌라 쪽으로 이제 숙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테니까 일단 논외로 칠게요. 여기에서 조금 더 얘기를 만약에 가면은 시티가 제 경험상 물가는 좀 쌉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닐 때 시티의 물가가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아요. 왜냐면 시티를 보통 이제 막탄에서 있다가 저도 이제 시티에 뭐 아얄라몰이나 이런 뭐 그런 쇼핑센터나 가봤지 다른 데는 안 가봤지만 시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지역들이 있는데 밖으로 조금만 외곽으로 나와도 시티는 매우 쌉니다. 그리고 저렴하고 좋은 숙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스타일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숙소에 있어서 예전에는 제일 좋은 게 그 도요코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요코인은 저기 그 시티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좀 초입이라고 그래야 되나? 막탄에서 왔을 때 좀 초입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몰 안에 있는데 그 제이센트리 몰인가? 거기 안에 이제 도요코인이 있는데 그 도요코인이 아시겠지만 되게 싼 그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도요코인이 굉장히 싼데 가격도 저렴하고 저는 시티에서 위치도 좋아서 여기가 되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사보이 호텔로 바뀌었습니다. 막탄에 있는. 그러니까 평점이 별로 좋지 않아요. 8점이 안 되더라고요. 부킹닷컴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도 좋은 후기가 많이 없는데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사보이 호텔이 한 5만 원대에 조식도 주고 뭐 저는 다 좋았어요. 5만 원대에 그 정도면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만약에 우리 가족을 데리고 만약에 다시 한번 간다 그러면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정말 만약에 저희가 지금 저희 가족과 간다면 사보이 호텔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보이 호텔에서 샹그릴라나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보이한테 돈 받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막탄 뉴타운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공항이랑도 가깝고 이 해변이랑도 되게 바다랑도 가까워요. 그러니까 뭐 호핑 투어 같은 거 갈 때 이제 여러 가지 출발지가 있는데 이제 제이파크 앞에 선착장이 아니라 이쪽 더마크 리조트 쪽에서 출발하는 게 있어요. 근데 더마크 리조트도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위치나 어떤 가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사보이 호텔 정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거의 이제 잠만 자고 예를 들면 다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죠. 수영장을 가고 싶다? 그럼 뭐 샹그릴라 데이유즈를 가던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데이트립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루 이렇게 들어가서 놀고 오는 거, 뭐 그걸 가던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야지 약간 숙소에서 내가 뭔가 본전을 뽑아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좀 덜하지 않을까. 꼭 사보이 호텔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 5만 원대 가격에 뭐 그 정도 위치에 있고 그 정도 시설이면은 저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몇 번 이제 숙박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다른 데도 좀 자보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막탄 갔을 때 무조건 사보이로 했어요. 그래서 사보이에서 저희가 한 4박인가를 해봤는데 띄엄띄엄 해가지고, 근데 저는 다 만족했어요. 와, 이 정도면 진짜 괜찮다. 근데 막탄으로 한번 넘어오면 다시 시티로 좀 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되게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3박을 할 거야? 그러면은 사실 솔직히 거의 막탄에서 주로 노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막탄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약간 좀 뭐 5박 6박이다 그러면 뭐 시티에서 한 1, 2박, 그 다음에 뭐 막탄에서 뭐 나머지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음식은 뭐 한국 사람들이 맛집이라고 하는 데는 거의 다 가봤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현지 음식점이나 뭐 한국인 음식점이나 이런 거 가봤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음식점이 그렇게 입에 맞지는 않았어요. 저는 원래 이제 뭐 한국에서도 그렇게 맛집이라는 데 갔을 때 그렇게 크게 감동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식은 별로 맞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번에 그 세부시티의 그 바닐라드라는 곳에 그 어학원에서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저희가 거의 그 샹그릴라를 주로 있었거든요. 그 5성급 호텔이었고 거기 안에서는 몰랐죠.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만 있고 막탄에서만 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냥 물가도 이렇고 이제 이 정도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결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그 뭐 바퀴벌레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막탄 뉴타운 건물에도 막 바퀴벌레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와, 이런 건 장난이 아닌데 쥐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더 먹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입맛이 좀 떨어졌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동남아고 뭐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여야 되긴 하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식은 그렇게 그래서 마음에 딱 입맛에 드는 데는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항상 갈 때마다 한국 업체들, 한인 음식점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식 그거 그 배달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랩을 안 쓰고 그냥 카톡으로 연락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보내줘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오히려 좀 많이 먹었고, 그나마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하는데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물론 요리는 뭐 현지인이 하겠지만 약간 좀 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음식이 그 무제한 삼겹살이 되게 유행이래요, 필리핀에서. 그래서 그 뭐 마닐라에서 유행해가지고 지금 되게 많다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학원이 바닐라드에 있었는데 거기 앞에 가보면 진짜 우리나라 그 블로그나 이런 거 검색해서 나오지 않는 진짜 무제한 삼겹살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와, 이건 뭐 진짜 솔직히 뻥안 치고 한국보다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무제한 삼겹살집 거의 없잖아요. 잘 안 보이는데 진짜 거기는 진짜 많아요.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 무제한 삼겹살집이 그 필리핀 현지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뭐 유명한 대가나 이런 데도 가봤는데 막 다 현지인들만 있더라고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고기 두꺼운 걸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되게 얇아요. 그러니까 냉동 삼겹살 같은 거. 그래서 고기는 저희는 사실 리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 리필 삼겹살집에 갔는데 저랑 아들이랑 이번에 한 5번인가 엄청 많이 갔거든요, 여러 군데를. 근데 고기를 리필한 적이 한 번 있었나? 정말 배고플 때? 그 고기가 그렇게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엄청 퀄리티가 있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그 SM 시사이드 세부시티에서 거기 2층인가 3층에 서울이라는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가 거기 엄청 두껍더라고요. 그러니까 식감이 이게 와, 여기는 그냥 되게 두껍게 하는구나, 고기를. 그래서 식감이 엄청 있었고 고기도 맛있었고 거기에 라면이 진짜 대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라면이 제가 유럽 가서도 느낀 건데 이게 수출용 라면 스프가 맛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 라면은 진짜 와, 한국에서 먹던 라면집 라면보다 더 맛있어. 그 여긴 대박이다. 그래서 내가 막 와, 여기 5점 줘야지 해서 구글 리뷰로 5점을 줬거든요. 근데 혹시나 해서 이제 제일 낮은 점수 순으로 봤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 1점 준 사람이 벌레 나온 걸 찍어서 올렸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그걸 보고 일단 음식이 이게 안 맞는다라기보다는 약간 좀 이 청결이나 이런 게 조금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되게 안 좋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되게 짜다고 그러는데 사실 짠 건 잘 모르겠어요. 스페인 음식, 저희가 순례길을 갔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스페인 순례길 음식이 진짜 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와서 한두 달 정도 있다가 세부를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다 세부 현지 음식이 되게 짜다고 그러는데 짠 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냥 오히려 그냥 먹을 만은 했는데 약간 그 불안함, 뭔가 이제 물도 막,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막탄 있을 때는 못 본 거겠죠. 거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티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그냥 현지인들 사는 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물 공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막 만들어요. 막 이런 어떤 그 집 같은 공장 같은 데서 막 그냥 그 우리 생수통에다가 막 물을 막 넣어요. 그래서 막 저게 정말 믿을만 하나? 그리고 이제 뭐 앞에서 뭐 마트는 아니었지만 뭐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데죠. 그런 데서 이제 뭐 마운틴듀를 사, 병음료로. 그 마운틴듀 높이가 다 달라. 그러니까 용량이 다 달라. 이게 뭐지? 집에서 만드는 건가? 집에서 만들어서 넣나?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오히려 음식 같은 거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음식이 잘 안 맞으시면 한인 업체가 하는, 한국 사람이 하는 음식점을 찾으세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맛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한국인이 하는 음식점을 엄청 많이 갔거든요. 그런 데는 좀 맛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맛에 맞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음식 맛으로만 봤을 때는 뭐 모닝글로리 뭐 이런 데도 맛있었고, 그리고 삼겹살집 가면은 보통 기본은 하니까 어쨌든 고기 구워 먹고, 그러니까 여기 그 무제한 삼겹살집이 그 특징이 뭐냐면 반찬 싸움이더라고요. 이걸 누가 그런 룰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막 반찬을 한국 그 기본 그 어떤 반찬들로 막 해가지고 반찬의 조합이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대가라고 되게 유명한 데도 가보니까 거기는 완전 제가 보기엔 삼겹살이 아니라 제육볶음 맛집이야. 오히려 막 제육볶음 이런 게 훨씬 맛있고, 그러니까 이런 막 그 밑에 깔리는 반찬으로 이제 승부를 거는 게 있어요. 레촌도 먹어봤지만 레촌은 그냥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원할머니 보쌈이 더 맛있는 것 같고, 뭐 그래요. 그냥 뭐 음식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만약에 입맛이 안 맞으면 한인 업체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이제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뭐 입이 잘 안 맞는 사람들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예를 들면 그래서 거의 밥을 안 먹었거든요. 필리핀 현지 얘가 음식을 못 먹어 하는 거예요.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한국 한식들 많이 시켜주고 이러면 이제 얘가 좀 먹고 이러더라고요. 교통수단. 이 교통수단이 이제 주로 이제 뭐 택시, 하얀색 택시만 돌아다니고 이런 게 있어요. 택시 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트라이시클 이런 게 있고, 뭐 지프니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뭐 버스도 있고. 근데 저는 지프니는 타보진 않았어요. 왜 안 탔냐면 저랑 저희 아들이랑 몸무게가 한 170에서 180kg가 돼요. 그러니까 약간 좀 눈치가 보여. 지프니 같은 거 탈 때 막 등치 큰 사람들이 막 비집고 들어가면 되게 눈치가 보여서 저희는 이제 그랩 많이 썼고요. 그랩을 제일 많이 썼고, 왜냐면 이게 현금을 안 써도 되니까. 현금이 되게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그랩을 제일 많이 썼고, 그다음에 뭐 돌아다니는 택시를 잡아 타거나 뭐 트라이시클을 잡아 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대한 팁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는 그랩을 많이 쓰고 뭐 지나다니는 뭐 택시 잡아 타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전에는 주로 어떻게 했냐면 막탄에 저는 이전 여행에서는 뭔가 여행 레벨이 그렇게 완전 초보였고, 여행에 대해서 저는 안전 제일 우선주의자였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랑 갔기 때문에 안전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어떻게 했냐면 그 픽드랍 서비스를 되게 많이 이용했어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샹그릴라에 체크인을 해요. 근데 샹그릴라에 체크인을 해서 뭐 밥을 먹으러 갈까? 왜냐면 리조트 안에서 계속 밥 먹으면 또 비싸잖아요. 물론 근데 제가 보니까 거기서 먹거나 어떤 밖에 한인 업체들 가서 먹거나 비슷비슷하긴 해요, 막탄에서는. 근데 어쨌든 밥을 먹으러 가자, 그리고 마사지도 받고 오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샹그릴라 픽업을 무료로 하는 데를 찾아요. 그런 다음에 드랍을 마사지샵까지 해주는 데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음식점에서 이제 나를 픽업하고 와요. 우리를 픽업하러 와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어요. 그런 다음에 먹은 다음에 드랍을 샹그릴라가 아니라 뭐 마사지샵을 해줘요. 그럼 마사지샵에서 또 미리 예약을 하는 거죠. 드랍을 그러면은 샹그릴라 해줄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까지만 해도 이 이동이 되게 애매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샹그릴라 리조트인데 여기에서 바로 여기 코앞에는 아니지만 좀 가까운 데 가는데 막 택시를 부르기도 애매하고, 그 다음에 걸어 나가서 트라이시클 부르기도 애매하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그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그런 픽드랍 서비스를 좀 많이 활용을 했어요. 픽업과 드랍을 위치를 다르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사실 입국할 때 현지 택시를 쓴 적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입출국할 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밤이고 불안하고 해서 쓰지도 못했는데, 뭐 이번에 써보니까 예전에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경찰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택시 정보를 주더라고요. 우리로 치면은 이제 카톡 택시 부르면 뭐 택시 정보가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종이에 써서 줘요. 그러니까 나름 여기도 뭔가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뭐 문제된 적 저는 한 번도 없고, 지금 만약에 제가 다시 가면은 그냥 택시 타고 그렇게 갈 텐데 새벽에 막 또 택시 기다리고 막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부분 이제 0.5박팩을 많이 찾거든요. 근데 그 0.5박팩의 핵심이 이제 공항 픽업을 오느냐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공항 픽업이 포함된 어떻게 보면 그런 0.5박팩. 0.5박팩은 대부분 뭐라냐면은 거의 다 이제 새벽 비행기로 오다 보니까 1박이 너무 아깝죠,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호텔 싼 호텔, 저렴한 호텔에서 그 공항 픽업 오는 거를 0.5박팩을 하는지, 아니면 뭐 마사지샵에서 그런 0.5박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여행지 얘기를 해볼게요. 세부에 오면 대부분 호핑을 이제 꼭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핑 투어라는 건 원래 뭐냐면 그 필리핀에 그 배가 있어요. 이렇게 방카라고 불려요. 근데 이 방카라는 배가 그 파도에 이렇게 튀어요. 이렇게 튀면은 이렇게 그거를 이제 호핑처럼 해서 튀어간다고 해서 이제 호핑 투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부분 호핑 투어를 보면 앞에 아일랜드가 붙어요. 아일랜드 호핑 투어. 이게 뭐지? 저는 처음에 그걸 몰랐는데, 이게 뭐냐면 몇 개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호핑 투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섬 근처를 방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섬에 상륙해서 뭐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뭐 스노클링을 할 수도 있고, 뭐 낚시를 할 수도 있고, 이걸 이제 호핑 투어라고 합니다. 호핑 투어를 선택하실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가 있냐. 첫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 별 신경을 안 쓰는데, 예를 들면 어디를 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보통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 그러니까 하나는 올랑고 쪽 포인트가 있고, 조합을 해요, 이 네 가지를 보통.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아일랜드 호핑 투어라고 해서 뭐 여기 1시간, 뭐 여기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두 개를 묶습니다. 그래서 올랑고 쪽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날루수안이 있고, 세 번째가 힐루뚱안, 그 다음에 판다논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위치가 좀 다릅니다. 근데 저는 판다논 섬을 못 들어가 봤어요. 앞에까지는 가봤어요. 근데 그날 왠지 입도가 안 됐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길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전에는 제일 지금 아마 호핑 투어 업체들이 많이 가는 데가 날루수안이랑 힐루뚱안이에요. 왜냐하면 날루수안이랑 힐루뚱안이 제일 올랑고 담으로 가깝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날루수안이 되게 예전에 예뻤어. 그 막 다리도 쫙 있고, 뭐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뭐 포카리 스웨트의 뭐 배경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날루수안을 많이 갔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태풍이 와가지고 다 날라갔더라고요. 지금 선상 레스토랑도 안 하고 다리도 다 날라갔어.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이제 그 스노클링을 하긴 하는데, 이제 판다논을 이제 가보니까 거기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와, 판다논 진짜 괜찮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가면은 판다논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힐루뚱안은 거의 디폴트 코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세부인지 필리핀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묶어놨어요. 그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로 치면 그 그린벨트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여기에는 함부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힐루뚱안이 그 스노클링 하는 그 바다 그 수중 상태가 가장 좋다고요. 그래서 날루수안, 힐루뚱안, 그 다음에 올랑고 힐루뚱안, 뭐 이렇게 판다논 힐루뚱안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한인 업체들이 이거를 막 그냥 아예 공개를 안 하는 데도 있는데, 근데 사실 어디를 가는지도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요런 어디로 가는지를 이제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하나는 이제 스타일입니다. 호핑 투어를 이제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호핑 이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이런 업체들의 이제 특징, 그 업체들의 특징은 뭐냐면 호핑만 전문으로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여러 군데 다 경험해 봤는데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호핑 전문 업체들은 확실히 호핑만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그 가이드라고 헬퍼라고 할게요. 그 현지 헬퍼들도 거의 그 회사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직원은 아니겠죠. 근데 계속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그 춤도 되게 많이 추고, 그러니까 이것도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어떤 호핑이냐에 따라서 막 정말 이게 왜 그러냐면 가는 길이 되게 심심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뭐 올란고는 한 2-30분인가 30-40분 간다고 하지만 판다노는 거의 50분 1시간 걸리고, 뭐 나머지들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배 타고 갈 때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되게 심심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뭔가 재미를 주기 위해 막 공연도 하고 막 게임도 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그 무슨 전문 호핑 업체들마다 그 수준이 또 되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장님도 저는 딱 이 정도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연 한번 하고 마지막으로 공연 한번 하고 약간 그냥 재미만 주지, 너무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여행객들한테 막 가는 내내 계속 그러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 왜냐면 저는 막 누가 막 나와서 뭐 하라고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고 되게 샤이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난 여기가 좋은데, 근데 반대로 완전 놀자 중심에 이러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마이크 막 틀고 막 계속 게임하고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성향이 맞으면 그런 쪽도 좋죠. 왜냐하면 가는 하루 종일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다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같이 서로 친해지고 이러면 뭐 스노클링 할 때도 재밌고 끝나고 나서 뭐 먹을 때도 재밌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문 호핑 업체들도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는 그 위치도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안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달라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디는 뭐 왁자지껄 놀자, 아니면 우리는 좀 적당히 놀자, 뭐 이런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주는 게 좀 다릅니다. 특히 먹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런 욕심이나 이런 게 없는데, 지금 이게 좀 왜 중요해진 이유가 뭐냐면 태풍이 오고 나서 선상 레스토랑이 많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는 게 도시락을 지금 싸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아침에 뭔가 뭐 음식을 아예 싸갖고 가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 먹는 것들을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전에는 그냥 선상 레스토랑에 가서 그냥 거의 이제 점심을 먹고 아니면 뭐 밥을 먹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먹는 거가 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디 업체는 뭐 먹고 출발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막 도시락을 싸가는 데도 있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아예 막 뒤에서 요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라면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호핑 전문 업체, 무슨 호핑 이렇게 돼 있는. 그리고 여기들은 주로 뭐냐면 장비들도 좀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오리발도 좀 좋고, 왜냐면 호핑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라이프 자켓도 딱 자기네께 있고 이런 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는 게 이제 한인 단독 프리미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독 호핑 이런 거. 그러니까 요런 거는 보통 그 업체 이름이 안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한국인 가이드가 붙어서 현지 업체랑 이제 뭐 계약돼 있거나 이렇게 뭐 네트워크가 돼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냥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제 딱 우리만 갈 수 있는 거. 저도 이걸 해봤어요. 저희 애들 둘 데리고 저 혼자 갔을 때는 그때 단독 호핑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냐, 이 배에 우리밖에 없어. 손님은 우리밖에 없고, 우리 가이드, 한국인 가이드가 우리를 케어해주고, 물 속에 들어가서는 현지인 헬퍼가 이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막 왁자지껄하거나 다른 사람들이랑 부대끼는 게 조금 부담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요거를 하면 됩니다. 단독 호핑. 근데 이게 제일 비싸요, 가격이. 이거는 그리고 한국인 가이드에 인건비가 있으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우리만을 위해서 오니까. 이거는 제가 알기에 한 20만 원대일 거예요. 둘이 가게 되면.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이 될 거예요. 1인당 가격이 아마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또 요즘에 되게 이렇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요트 호핑이 있죠.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런 막 다다다다다 이런 소리 나는 방카가 아니라 되게 큰 요트에서 약간 이제 럭셔리하게 이제 즐긴다, 이제 요런 스타일입니다. 뭐 몇 개 유명한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뭐 음식이 좀 강하죠. 이렇게 뭐 음식이나 술 같은 걸 이제 되게 예쁘게 깔아놓고 분위기 있게 만들어 놓고 이제 사진이 많이 찍게 하고. 근데 여기는
아까 제가 말하는 판다논이나 이런 데 못 가요. 그 배가 커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가까운 데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지 업체 빼고는 우리나라 업체에서 하는 건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예요. 그래서 호핑 전문 업체, 그 다음에 뭐 요트 가지고 가는 업체들, 그 다음에 뭐 이제 종합 그 세부 그 여행사에서 하는 호핑 상품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단독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하는 게 있죠. 가격은 단독이 제일 비쌉니다. 1인당 가격으로 봤을 때 한 1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핑 전문 업체들은 약간 10만 원 언더예요. 그 다음에 그 요트가 그 중간쯤에 있죠.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성향에 맞게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는 다 해봤어요. 지금까지 여기 있는 거를 다 해봤는데 제가 제 스타일에 맞는 거는 저는 제일 괜찮았던 게 뭐냐면 그 전문 호핑 업체의 어떤 그 중에서 너무 놀자 아닌 데가 저한테는 맞았어요. 왜냐하면 제 성격이 그러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그게 또 왜 맞냐면 이 장비가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딱 호핑만 전문으로 하는 데는 사장님이 호핑만 전문으로 하기 위해 돈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명조끼도 딱 거기 브랜드가 딱 박혀 있고요. 그다음에 막 솔직히 저는 그 스노클링 막 오리발 이런 것도 보고 좀 놀랐어요. 이거 되게 좋네. 왜냐면 거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그냥 현지 업체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출항 시간과 돌아오는 시간,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업체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아침부터 출발해가지고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데도 있고, 어디는 점심을 좀 일찍 먹고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 봐서 이제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호핑은 막탄에서 하는 호핑은 크게 정리를 하자면 포인트가 한 4군데가 있고요. 올랑고 쪽, 눌루수완, 힐로뚱안, 판다논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어딜 가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그 호핑을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여행사의 주체, 현지 로컬 업체 빼고는 제일 비싼 건 이제 그 세부 자유여행사들이 하는 단독 호핑. 이거는 이제 우리만 할 거야, 우리만 조용히 할게, 이런 사람들. 저는 해봤는데 좀 심심한 건 있어요. 우리끼리 하니까 신나진 않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요트를 타고 나가서 이제 좀 이제 사진 찍고 이런 용도로 하는 거. 그 다음에 호핑 전문 업체들 보통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왜냐면 그래야지 뭔가 그 다음에 일정들이 이제 짜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이렇게 갔다 오면은 이거 할래, 뭐 오전에 빨리 갔다 와서 오후에 뭐 다른 걸 할래, 아니면 오전에 조금 여유롭게 자고 아침에 좀 여유롭게 자고 리조트에서 좀 있다가 뭐 이걸 갈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시티투어는 개인적으로는 좀 저는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관광이나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역사나 이런 건 좀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거기 뭐 마젤란의 십자가도 있고 뭐 마젤란이 어떻게 왔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을 볼 수가 있는데 다 가봤어요. 뭐 산페드로 그 뭐죠? 뭐 거기도 가보고 마젤란 십자가도 가보고 뭐 여러 군데 가봤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데도 좀 별로였고, 저는 그런 데 별로 개인적으로 관심은 없어요. 근데 사진 찍는 거를 좀 좋아하시면 시라오 가든이라고 되게 예쁘게 이렇게 정원 같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라오 가든이나 뭐 레아 신전? 그 레아 신전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좀 이질적이긴 하거든요. 왜 여기 이런 게 있지? 그런 게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데 가면은 이제 좀 사진 찍을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 찍은 거는 이제 끄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뭐 시라오 가든이나 뭐 레아 신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시티 투어 상품이나 이제 이런 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 가실 거면 이제 탑3까지 뭐 포함되어 있는 거,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시티 투어는 좀 개인적으로는 비추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가는 게 이제 남부 투어, 세부 남부 투어가 있습니다. 세부 남부에, 그러니까 이게 세부 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부 섬 외에도 주변에 섬들이 되게 많아요, 필리핀에. 근데 주로 한국인이 가는 거는 이제 막탄 섬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되게 비싼 리조트들이 많거든요. 다른 섬들은 사실 그 서양인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섬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논외하더라도 그 세부 남부 투어라고 한다면 그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3대장이 있어요. 이게 오슬롭이라는 데서 이제 고래상어 보는 거,
그 다음에 모알보알에서는 이제 거북이랑 정어리 때 보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가오산 캐녀닝. 이렇게 세 개를 보통 많이 갑니다. 근데 이게 이 3이라는 숫자가 참 골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고래상어가 일단 제가 보기에는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고래상어가 얘가 아침 일찍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10시인가 11시까지 가면 이제 안 와. 그러니까 고래상어는 무조건 아침에 가야 돼요. 새벽에.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출발할 때 보통 막 3시, 4시에 출발을 해요. 이 막탄이나 세부시티에서. 그래서 이 오슬롭에서 고래상어를 보는 게 일단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여행 상품적으로 봤을 때, 여행사 입장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게 시작이니까. 그 오슬롭에서 만약에 6시, 7시, 8시쯤에 그 고래상어를 보잖아요. 고래상어 보는데 시간 별로 안 걸려요.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있을 수도 없어. 그냥 배 타고 쭉 나가가지고 고래상어 좀 보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럼 끝납니다.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거기까지 가는데 막 3시간, 3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남부까지 갔는데 거기서 고래상어만 보고 바로 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행사들이 거기다 자꾸 꾸겨 넣는 거예요. 거기가 뭐가 있냐, 뭐 투말럭 폭포, 그다음에 무슨 성당 보고 뭐 이렇게 오는 오슬롭 투어만 하나만 묶어놓은 것도 있고, 아니면 오슬롭이랑 캐녀닝, 아니면 오슬롭이랑 모알보알이 붙습니다. 이렇게 두 개씩 붙어요. 왜냐하면 남부까지 갔는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많이 붙이죠. 그래서 오케팩이라던가 뭐 오모팩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오슬롭 캐녀닝, 오슬롭 모알보알. 저는 저번에 회사 직원들이랑 갔을 때 이거 3개를 하루에 다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여행사가 지금 없을 거예요. 아마 있나? 근데 저는 그때 30대였고 40대였나? 아무튼 근데 20대 친구들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고래상어는 아예 배도 안 탔고요. 그냥 해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캐녀닝도 거기 입구까지만 가서 그냥 차에서 그냥 잤어요. 그리고 모알보알 그 호핑 투어는 그냥 방카에만 있었습니다. 물에는 안 들어가고. 근데 20대들은 그걸 다 하긴 해요, 하루에.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체력이에요, 체력. 이게 오슬롭이 지금 새벽에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한국에서 세부로 새벽 비행기로 들어온 다음에 그 공항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바로 그냥 가버리는 게 있어요, 오슬롭까지. 그러면 0.5박 팩을 할 필요도 없고 리조트 하루 아까운 게 그냥 해결이 되는 겁니다. 너무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체력이 되시는 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저는 하진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회사 직원들 데리고 갔을 때는 할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캐녀닝 하나만 해도 그거 하루에 딱 하나만 했는데도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체력이 된다, 괜찮다, 우리는, 그러면 그것도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슬롭은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일찍 가서 거기에 이제 막 줄 서서 막 표 끊어주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한인 업체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지인들이랑 뭐 이렇게 돈을 주거나 뭐 이렇게 알바 같은 걸 하거나 어떤 삐끼 같은 걸 시켜가지고 미리 번호를 받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번에 고래상어 보러 갔을 때 뭐 그 새벽 카페에 계속 글을 올렸는데 막 어떤 분은 저랑 비슷하게 왔는데 못 본 거예요. 막 되게 아직도 못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보고 막 가고 있는데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업체는 뭔가 이게 줄 서서 번호표를 못 받은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인 업체를 쓰던 그냥 가든 어쨌든 그건 볼 수는 있어요. 일찍 가서 표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슬롭은 그 표를 받고 뭐 이렇게 받은 그 주의사항 들은 다음에 방카를 이제 쭉 줄 서서 탑니다. 되게 작은 방카를 타고 가면은 쫙 방카들이 주차가 돼 있어요. 그 바다 위에 바다 위에 주차처럼 딱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새우젓인가 그 먹이를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래상어들이 그걸 먹으려고 이렇게 입 쫙 벌리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옆에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슬롭만 하면,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또 오토바이 타고 가가지고 투말럭 폭포 보고, 투말럭 폭포 괜찮습니다. 예뻐요, 되게. 근데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투말럭 폭포 보고 그 다음에 뭐 성당 보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캐녀닝은 이거는 확실히 제가 해보니까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물을 좋아한다면. 저는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물에 점프를 하는 걸 해봤어요. 저 어렸을 때도 절대 그런 짓을 안 했거든요. 그 물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물에 대한 두려움만 없다라면은 정말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아들은 너무 재밌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체력이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근데 체력이 힘든 것도 힘든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위험 요소들이 확실히 있기는 있어요. 그 바위들이나 이런 막 발이 삐끗하거나 미끄러져서 뭐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데 계속 점프를 하면서 물에 막 떨어지고 또 수영을 하고 걷고 이러면서 그 협곡을 쭉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 마지막 10m 그 점프가 있다는 거 저도 들었는데 저는 그걸 무조건 뛰어야 되는 줄은 아니더라고요. 무조건 뛰진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저는 캐녀닝 할만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근데 지금 거기도 이제 그 태풍 영향으로 지금 알레그레던가 거기 원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예 폐쇄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거는 초반에 이제 점프가 많고 갈수록 이제 점프가 좀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좀 많이 좀 걸어야 되더라고요. 좀 좀 마지막에는 좀 힘든 이제 약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알보알에도 3대장이 있어요. 보통 이제 호핑 투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북이, 정어리떼, 그 다음에 페스카도르 섬이라고 거기에 이제 그걸 스노클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산호나 물고기들이 좀 있어요. 근데 다이빙 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모알보알 많이 갑니다. 가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어요. 정말 거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여행객의 입장에서는 모알보알 호핑만큼 돈이 아까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스카도르 섬만 아니면 거북이랑 정어리 때는요 배를 안 타도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배를 안 빌려도 돼요. 근데 배 빌리는 돈이 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저는 그게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알보알은 거북이랑 정어리 때가 그냥 내가 바닷가로 뚜벅뚜벅 걸어가가지고 거기 안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정어리 때는 정해져 있고요. 칠리바라는 데 바로 앞에 쭉 가면 거기 막 사람들 되게 막 엄청 몰려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정어리 때가 있고, 거북이는 그 근처에서 이게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한인 업체를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모든 기준은 뭐냐면요, 하루입니다. 하루 당일치기. 왜냐하면 여행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거를 진행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차량이에요. 차량을 어쨌든 이 여행사에서 직접 쓰든가 아니면 뭔가 자기랑 그 계약이나 이런 게 돼 있는 현지 업체를 쓰던가 하잖아요. 차량을 렌트를 하는데 이 차량이 당일치기로 왕복을 하죠. 갔다가 왔다 하면은 돈이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일치기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1박 2일 코스나 이런 게 없어요. 지금 보시면 한인 그 세부 그 자유 여행사 중에 뭐 오슬로 모알보알 캐녀닝 1박 2일 이런 코스 없거든요. 이거 되게 웃기죠. 왜냐하면 다 당일치기로 해야지 이게 수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통일을 취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오슬로 캐녀닝, 오슬로 모알보알 이렇게 붙고 세 개는 붙는 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한 거는 다 하루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업체, 그러니까 상품에서 여행 상품의 기준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진짜로 한인 여행사 안 끼고 내 자유대로 가면은 꼭 하루에 안 해도 돼요. 내 그냥 스타일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모알보알에서 그냥 2박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하루 당일치기로 갔다가 왔지만 이번에는 거기 그냥 리조트 2박을 하고 제가 현지에서 했어요. 고래상어는 저는 저번에 봤기 때문에 이제 안 봤는데 이번에는 모알보알에서 거북이랑 정어리 보고 그 다음에 캐녀닝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2박 하고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캐녀닝이랑 모알보알 이거를 한인 업체에다가 한다, 하루 당일치기로 한다, 그러면 돈이 꽤 나올 겁니다. 제가 캐녀닝만 10,000페소 넘게 확인을 했고 모알보알 호핑도 꽤 나갈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돈을 리조트로 차라리 돌렸고,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를 들면 이제 왕복이 아니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교통수단이 좀 비싸져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와, 저는 그 세부 남부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길이 너무 안 좋아요. 진짜 막 꼬불꼬불하고, 와 나는 그 길만 가면 멀미가 나 항상. 근데 버스를 타면은 되게 저렴하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아들이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택시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택시도 어떻게 찾았냐면 그 클룩에서 제일 싼 게, 이게 웃긴 게 왕복하면 되게 싼데 편도로, 그러니까 오늘 갔다가 뭐 내일이나 모레 와야 돼. 그러면 편도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금액이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8만 얼마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편도로. 그래서 와 이건 너무 비싼데?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했냐,
페이스북에서 그냥 세부시티라고 영어로 그 검색을 한 다음에 페이스북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걸 왜 힌트를 얻었냐면 택시 타고 세부에서 가잖아요. 그런 그 페북 메신저 그 알림 소리 있어요. 띵 이렇게 뜨는 거 정말 엄청 와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와, 이 사람들 페이스북 엄청 쓰나 보다 이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페이스북에서 세부시티라고 치니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최근에도 사진을 올리고 운영을 하고 뭔가 그래도 기업 같은 느낌의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컨택을 했어요. 야, 나 여기 뭐할 갈 건데 편도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알려줍니다. 보통 한 2,500페소, 2,500에서 한 2,700, 800 뭐 이렇게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800인가 700이 한 62,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내고 갔죠. 근데 이제 뭐 전 편하게 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비용, 그리고 가서 그 뭐죠? 그 캐녀닝은 현지 업체에서 하면요 1인당 1,500페소밖에 안 해요. 제일 비싼 게. 거기서 할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1,200페소까지 할인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둘이 그러니까 최대치로 3,000페소를 해봤자 6만 얼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우리나라 업체들은 훨씬 비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가 캐녀닝 할 때 좋은 거 뭐냐면 그냥 뭐 한국인 가이드가 따라오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큰 차이 없어요. 어차피 현지인들이 다 가이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녀닝도 훨씬 싸고요. 모알보알 호핑은 진짜 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스카도로 섬을 내가 꼭 가보고 싶다. 거기 바다에 그 스노클링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모알보알은 진짜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북이랑 정어리가 그냥 있어요. 저희는 물론 실패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우리끼리 찾아보려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300페소 주고 현지 그 가이드를 한 명 섭외를 했어요. 그 들어가자마자 5분 만에 거북이를 봤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야, 이거 뭐야 씨. 그래서 300페소만 쓰면, 물론 장비가 다 있었을 때 장비 빌리는 값 빼고 300페소만 거기서 쓰면 그냥 볼 수가 있어요. 너무 가격이 너무나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할인업체 안 쓰고 그냥 차라리 그거를 리조트나 이런 걸 쓰고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여기서는 뭐 3박 5일로 세부로 왔다 그러면 어렵죠. 그 중에 어떻게 뭐 하루나 이틀을 뭐 모알보알에서 한다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좀 길게 왔거나 아니면은 나는 저번에 세부나 막탄 왔으니까 이번에 모알보알에 있어 볼래, 뭐 그렇다면 뭐 좋습니다. 모알보알은 하루 정도 스노클링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모알보알은 진짜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아니 무슨 그냥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갔는데 거기에 그냥 바로 막 산호가 있고 막 물고기가 엄청 있어. 거북이도 있고 막 그런 동네 처음 봤네. 왜냐면 호핑이라는 게 막탄에서는 생각해보세요. 배를 타고 뚜뚜뚜 어디 가가지고 포인트가 좋은 데에서 스노클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알보알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내 발로 걸어 들어가면은 바로 여기 코앞에 막 물고기들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와, 모알보알은 진짜 짱이다. 그리고 모알보알은 좋은 게 한국인들이 그나마 막탄보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오히려 많이 보이고, 그러니까 좀 약간 여행 온 느낌이 나요. 그래서 나는 정말 세부를 알차게 보낼 거야 그러면은 정말 오시는 날 제가 보기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체력이 괜찮다 그러면은 가서 2개 하시는 거예요. 가자마자 고래상어 보고 캐녀닝을 하든가 아니면 모알보알을 가든가.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막탄으로 와서 이제 체크인하고 이제 그날에 이제 저녁 먹고 자면 딱 이제 하루밖에 안 지난 거죠. 그리고 또 다음날이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좀 여유롭게 오셨다면 제가 보기에는 오슬롭에서 숙박하시는 분도 많이 봤고 모알보알에서 숙박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모알보알에서 숙박하시는 분들은 그 거북이도 보고 정어리 때도 보고 거기에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지만 가와산 그 캐녀닝까지 또 트라이시클로 타도 한 3-40분 걸리거든요. 그거밖에 안 걸리니까 거기까지 많이 커버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주변 섬들이 몇 개 있어요. 잘 안 알려져 있는 뭐 샤키오르. 저는 원래 샤키오르를 가려고 했는데 막 그 국내선 비행기, 그 세부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했어요. 두마게티라는 데 가서 또 이제 가려고 했는데 약간 조금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이제 못 갔고, 저는 반타이라는 데 오히려 갔어요.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세부 남부가 아니라 이제 세부 북부에 있는 이제 반타이라는 데를 이제 갔다 왔는데 뭐 거기도 괜찮았어요. 한국인들이 많이 간다고 그러는데 한국인들 거의 못 봤고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한국인들 갔을 때 한 명도 못 봤고, 오히려 그런 주변 섬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타야, 뭐 시키오르, 뭐 두마게티, 뭐 이쪽에도 뭐 저쪽 뭐 수밀론 뭐 여러 가지 섬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솔직히 그냥 여름 휴가나 이제 일주일 휴가 내서 와서 이제 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